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들극장 대표 고은영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성기업 대표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네, 힘을 내서 굵고 짧게 한번 저의 이야기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KBS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연을 너무 좋아했어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2010년도부터는 한예종에 다시 들어가서 연극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다가 장애 인식 개선 강의 사업도 하고요.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리어 프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장애인 관객을 위한 공연도 일을 했습니다. 차차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역을 간단하게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고유번호증이라고 하죠. 비영리 단체로 극단처럼 시작했다가 2014년도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쭉 이렇게 활동해 오다가 2020년도에는 법인명을 스튜디오 뮤지컬에서 보들극장으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력 프로그램을 보면 공연도 있지만 장애 인식 개선을 이제 교육 형태로도 하고 공연 형태로도 하고 있고요. 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방과 후 수업, 자유학기제 이러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창업하기까지 과정이 되겠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먼저 창업하기까지의 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방송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연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공연 키드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공연을 혼자 보러 다녔었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90년대 중반이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90년대 중반 부산 하면 그때는 문화 불모지였습니다. 그때도 공연이 잘 안 열리지만 열린다 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혼자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고 하던 정말 공연을 사랑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국에 들어가고 나서도 주말마다 공연 전시 보러 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한예종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학자적인 마인드는 제가 없더라고요. 공부보다는 뭔가 대중적으로 이 연극을 의미 있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예종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게 팟캐스트였어요. 그때가 2011년, 12년 해서 팟캐스트가 이제 막 뜰 때였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뭘 했냐면 화면 보시면 뮤지컬 자리주삼 이래가지고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좀 아는 작품 있으신가요? 보시면 유명한 작품들 많이 보이시죠?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 여기 한 작품 보니 앤 클라이드 빼고 나머지는 다 순수 창작 뮤지컬이에요. 창작 뮤지컬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의 뮤지컬을 대중들에게 좀 더 알리자라는 취지로 이것을 스핀오프로 라디오 드라마처럼 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작사와 공조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취지는 이제 한국 뮤지컬을 알린다 첫 번째, 두 번째 대학로의 신인 배우들을 알린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뮤지컬 티켓값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 소비자는 20, 30대 여성이거든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처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대한 매체로 활용하세요 이거였습니다. 이게 먹혔어요. 평균 2, 3만 다운로드는 나왔고 최고는 한 20만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공연 채널 1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삭제했지만요.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졌어요. 팟캐스트가 자리주삼이었다면 공연 채널은 또
귀엽게 자리주쇼 해가지고 자리주쇼로 사진처럼 다양하게 콘서트도 펼쳤어요. 사진 속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뜬 당시 신인 배우들이랑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수백 명 중에 저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미도 씨도 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해롱이 이규형 씨도 있고 뭐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에 나온 양경원 씨 뭐 등등등 신인 배우들 당시에는 이런 분들이랑 작업하면서 재밌게 의미 있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피드백이 온 거예요. 저희 잘 듣고 있어요 하는데 그분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시각장애인 분들이셨어요. 머리를 댕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전혀 제 생각에는 없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소외된 분들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고 싶어도 보실 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더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라디오 드라마를 더 퀄리티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애인 관객 발견한 거죠. 새로운 소비자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복지관에도 기증하고 뭔가 장애인 관객들을 고려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화면 보실까요? 잘 보고 있어요. 뮤지컬 빨래, 뮤지컬 김종욱 찾기, 내 정한인 친구들. 앞이 잘 보이는 친구들이 다 봤다는 그 뮤지컬이 뭔가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희도 보고 싶어요. 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땡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 시각장애인 분들이 듣는 게 아니라 봐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연이 영화나 TV 드라마와 구분되는 차별점이 뭘까요? 공연만의 매력. 에? 이때 대답을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바로 현장감이죠. 이 공연의 관극은 역시 뭔가 관객끼리도 부대끼고 뭐 땀방울도 느끼고 배우들을 가까이서 보고 이런 거잖아요. 오감으로 느끼는 건데 그걸 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대 뮤지컬로도 만들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운데 맨 위에 사진이 당시에 지금 보면 생소해진 매체죠. CD. 네, 2013년도에 CD로 제작해서 저렇게 복지관에 기증하기도 하는가 하면 뭐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 복지관으로 가서 공연도 해드리고요. 왼쪽 그 상단에 보시면 수어 안무예요. BTS보다 저희가 먼저 했죠. 수어 안무를 넣어서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하기도 했고 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저기가 광화문 광장이에요. 광화문 광장 그 시끄러운데 한복판에 가가지고 시각장애인 배우들과 함께 뮤지컬도 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가가지고 또 장애인분들과 함께 콘서트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새로운 니즈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파트 1, 창업하기까지의 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취미였잖아요. 근데 직업을 눌러버렸어요. 공연이 너무 좋아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취미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시작했고 그 안에서 여러 니즈를 발견했고 최종 종착지는 시각장애인 관객, 장애인 관객이었죠. 이렇게 니즈를 찾아가는 것이 저의 어떤 창업하기까지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왜 흉내내기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렸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창업할 때 가장 처음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저는 사회적 기업이어야 한다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장애인 관객이잖아요. 이제 사회적 가치가 크고 소셜 미션이 크다 보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좀 비즈니스 모델은 좀 약하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역을 보면 이게 다 입찰 사업이나 국고보조금 받은 거예요.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쓰지도 못한 건데요. 이게 또 중복되게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사회적 기업에서 사업 개발비 받은 걸로 신나는 예술 여행에 쓰면 안 되거든요. 각각의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정말 작은 기업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에너지가 넘쳤나 봐요.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자, 화면 보시죠. 정말 많이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어요. 지금 여기 다 씻지 못했는데 포스터만 보시더라도 어린이 뭐 뮤지컬, 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시니어 뮤지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 심지어 웹툰 연재도 하고요. 뭐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스스로를 한번 깎아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했잖아요. 계속 몇 년, 2, 3년 하다 보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직원분들, 사회적 기업에서 주시는 인건비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지원이 없어질 경우 이 직원과 계속 함께할 수 있나? 못하겠는 거예요. 점점 제가 지원금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 좋습니다. 초반에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소셜 미션이 크다면. 그런데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하셔야 되고요. 또 문화예술 기업이라면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문화예술 기업이다 보니까 이해도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해도 면에서 저희는 창작이 곧 사업 개발인데 사업 개발비를 줬는데 왜 공연 창작을 하세요? 라는 식에서 충돌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해도 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입찰 사업 같은 경우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공연 창작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창작을 했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상품화해야 기업인데 우리는 상품화하고 판로 개척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케팅을 할 줄도 모르고 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입찰 사업에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어 라고 해서 저희는 바꿨습니다. 2018년부터는 말부터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교육으로 좀 더 바꿨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관객들이 직접 당장은 티켓값을 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공연은 공연대로 축소해서 가고 교육으로 사업화를 좀 더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수준으로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요. 질적 관리를 더 신경 써서 상품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매출은 줄었지만 순수익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직원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저희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저희는 다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졌고 공공기관에서 지금은 저희가 입찰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약이 다 차 있어요. 바뀌는 걸 느끼면서 진작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저희 기업에서는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이게 더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교육이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온라인 교육화로 바꾸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오프라인대로 수정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작은 기업은 유지하려고 하고요. 대신 A부터 Z까지 저 기업에 맡기면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확실해 라는 만족도를 줄 수 있는데 계속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강사 수를 늘려가고 콘텐츠를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희 안에서 코로나19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토크로 만나 뵐게요. 고은영이었습니다.